중앙도서관 사물함 추첨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 논란부터 추첨 현장까지 JBS에서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체육대회인 전농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임원지원금 논란에 대한 임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논란의 시작부터 총회 현장까지 JBS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째 주 JBS 헤드라인의 김정우입니다. 3인 성호, 3명의 사람이 모이면 없던 일도 사실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수가 모여내는 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번 JBS 기사들은 학우들의 소리로 개선을 말미암거나 그러한 목표를 가진 소식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간 학우들 간 의견이 분분했던 중앙도서관 사물함의 추천 방식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변경 내용과 그 과정까지 JBS에서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사물함 추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온라인 신청 접수 방식에 대한 여러 논란 끝에 현장 공개 추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물함 추첨은 200개의 3층 사물함을 각각 40개로 나눠 진행됐으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총 5일간 진행됐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중앙도서관 사물함은 선착순 방식, 추천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배분이 이뤄집니다. 이 중 추천 방식은 최근 교체된 3층의 신형 사물함을 대상으로, 선착순 방식은 1층 사물함을 놓고 진행됩니다. 대다수의 학우들이 3층 신형 사물함을 선호하므로 우선적으로 추첨 선발하며 선착순을 통해 탈락자를 비롯한 학우들에게 1층 사물함을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추천 방식의 경우 온라인 카페의 신청 댓글 접수를 통해 진행됐으나 양도로 인한 명의 도용, 실사용자 수요 고려 어려움 등 그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학우들이 사물함 추천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측 역시 이러한 여론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사실 의견을 주셨고 실제로 이제 사물함 배치 재분배를 한 시기가 되면 광장이나 대나무 숲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제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건 보통 현재 3층 사물함, 신형 사물함에 대해서 이것을 추첨으로 하느냐, 선착순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많진 않지만 되게 이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첫 번째로는 1층 사물함도 지금 3층처럼 신형 사물함으로 개선을 하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도 아마 양쪽 다 모두 다 공정한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니까 아예 3층 사물함이랑 1층 사물함을 반반으로 나눠서 선착순 추첨으로 반반씩 하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 제가 이제 방학 중에 많이 의견을 구하고 다니면서 들은 의견으로는 독수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에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측에서는 추천 방식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유지, 즉 1층 선착순제와 3층 추첨제, 양층 선착순제, 1층 추첨과 3층 선착순제, 양층 추첨제로 총 4가지였습니다. 설문 결과 예상을 뒤엎고 현행 유지가 최다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학생복지위원장은 학내 커뮤니티인 광장을 통해 개인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접수는 유지하되 구글 독스를 통해 접수를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독스를 통한 접수는 통학하는 학우들도 고려 가능하며 선착순 집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역시 타인 명의 도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 대해 학생복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제가 단연간 학생복지위원회를 하고 지금 현재 학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에 입각해서 이제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이제 학우분들이 보시기에 광장 접수만 보셔서 637명이 저번 학기에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번 학기에 현장 접수를 하시면 실제로 접수된 게 제가 기억상으로 1127분 정도 응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1127이라는 숫자가 과연 진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문이 들고, 실제로 저희 학생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도 사물함 명의 도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1127명의 수요에서 진짜 사물함 필요하신 분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 현재 현장 추첨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 끝에 변경된 현 체제는 온라인 접수를 통한 추첨이 아닌 공개 현장 추첨으로 본인의 학생증 제시 후 번호표를 배부받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번호를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학생증 제시를 통해 명의 도용을 최소화하고 실사용자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추천 방식에 대해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원래 저번 때까지는 온라인이라서 그냥 집에서 댓글만 달으면은 이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리했는데 요새는 현장에 직접 와야 되니까 좀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좀 많이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약간 공정하게 뽑히느냐 문제 같은 건 좀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운영진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회 측에서 그 추첨하는 시스템을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막 추첨을 다시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로 바뀐 것 자체는 좋은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좀 번거롭다는 점? 매일 와서 한 5일 동안 뽑히지 못하면 계속 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으면 고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대다수의 학우들은 추천 방식의 변경으로 공정성 관련 문제는 해결됐으나 직접 방문이 번거로워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 측의 진행 미숙이나 의견 번복, 허점 등을 지적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 광장에 따르면 이미 당첨됐던 학생이 타인을 위해 다시 번호표를 뽑아간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학생증 식별 부재라는 허점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내부관리 인원 투입이라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의견과 논란을 야기한 사물함 분배 방식의 근본적 개선안에 대해 학생복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독수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수합하면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의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1층 사물함의 시설 자체를 3층 사물함과 같이 신형 사물함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것이 저희가 현재 학생복지위원회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신형 사물함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어기와 함께 구매를 해야 되고 전선 배치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구매 수량이 100함인데요. 이 100함 교체하는데 대략 드는 예산이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사실상 학생복지위원회 연 예산에서 차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학교 측의 어떤 학생과 쪽의 예산을 도움받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학교 측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신청 제도에 있어서 선착순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저는 구시대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현재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도 강의실 앞에서 줄을 서서 신청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YG에 편입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학교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예산적인 지원이 있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총학생회 측에서는 사물함 배정 방식의 개선안을 놓고 학교 측과의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이번 3층 사물함의 교체 역시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물함 배정은 종료됐지만 앞으로 사물함을 둘러싼 학교 측과의 논의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1년에 2번, 우리 대학이 유난히 떠들썩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학기 개최됐던 축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학내 최대 스포츠 행사 전농체전입니다. 특히 이번 전농체전은 학우의 소리를 반영해 변화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전농체전이 전해오는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지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학교의 대표적인 체육 행사인 전농체전으로 열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전농체전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농구, 축구, 피구를 비롯한 총 8가지 종목에서 토너먼트식 경기로 이뤄집니다. 구기 종목인 농구와 피구, 축구의 경우 각각 예선 8차전과 3차전, 15차전을 거쳐 본선 경기가 진행되며 본선에서 토너먼트식 경기의 우승팀이 결승에 오릅니다. 반면 발야구와 줄다리기의 경우 별도의 예선전 없이 본선 경기가 이루어지며 총 6번의 경기 끝에 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계주의 경우 한 차례의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 최종 우승학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 전농체전에서 총학생회 측은 종목 선정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학우들의 종목 선호도를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줄다리기와 팔씨름이 추가됐으며 당구, 단체 줄넘기, 포켓볼, 다트 등 소규모 게임으로 진행됐던 일부 종목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JBS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가 많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되게 더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전농체전 같이 그런 스포츠를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더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좀 활기차진 것 같아요. 이번에 팔씨름하고 공기같이 여러 개 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늘어난 건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과 같은 경우에는 나갈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좀 그거에 대해 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학교 자체가 전농체전 같은 거 안 하면은 농구 코트도 점심때 비어 있고 그래서 좀 심심한데 좀 더 활기차고 활발한 분위기 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우들은 종목 선정 과정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체전을 통해 학교 생활에 활력을 얻고 학우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농체전은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체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인의 열기로 가득 찬 전농체전. 그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학우들의 뜨거운 호응과 정당한 스포츠 의식이 요구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지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임원 지원금과 관련된 제보가 SNS에 게시되며 논란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과 학생회 측에서 총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과연 학우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했을지, 총회의 배경과 과정, 그 현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혜령 기자의 집중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오후 6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2학기 임시총회가 미래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의결정족수 169명에 못 미치는 82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총회는 보고안건, 논의안건, 건의사항, 폐회선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중 논의안건은 임원지원금 관련 회칙 폐지, 회칙 제정, 기타 회칙 수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앞선 8월 9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시립대학교 어둠의 대나무 숲에 제보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임원지원금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제보 내용은 학생회비 내에서 임원지원금이 주어지며 이는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과는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많은 학우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은 임원지원금 관련 회칙 제25조를 언급하며 임원지원금은 복리후생비의 목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원지원금이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되어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상세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어 그 외의 문의는 네이버 카페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대나무숲을 통해 남길 것, 2학기 종강총회 참석을 통해 의견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학우들의 의견에 학생회 구성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대응하며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많은 학우들은 학생회 측의 대처 미흡을 지적했으며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생회에 속하지 않는 학년 대표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8월 22일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은 네이버 카페에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학생회장은 임원지원금에 대한 회칙은 공식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던 등록금을 대체해 제정됐고 관행상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해왔다. 이후 지원금의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측으로부터 회칙에 대한 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감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더불어 다수의 의견, 그리고 학생회 측의 판단에 따라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임원지원금에 관한 회칙 제7장 25조의 폐지 및 복리후생에 관한 회칙 제정을 위해 9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회 측은 총회 개최에 대한 글을 카페에 게시했고 해당 내용을 본 학과 학생들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최된 총회의 임원지원금 관련 회칙 폐지에서는
회칙 제7장 25조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논란이 된 한 해 학생회비 예산에서 학생회장에게 등록금 전액, 부학생회장에게 등록금 85%, 학년 대표에게 등록금 15%를 한 번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회칙입니다. 회칙 제정에서는 앞선 회칙을 복리후생비는 사업진행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회칙 제23조 3항을 결산 내역은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첨부해 분기별로 학부 커뮤니티에 업로드한다는 내용으로 새로 제정하자는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의결 정족수 169명에 못 미치는 82명만이 참석해 의결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안건의 논의는 중앙운영위원회나 종강총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해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학생회와 학년대표라는 점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학우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회 측은 총회에서 논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을 뿐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의 임원지원금 문제는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무산됐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투명한 학생 자치를 위해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생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혜령이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집중보도 기사의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령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윤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사 잘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우들 입장에서는 성적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 등과 같은 공인된 장학금이 아닌 이 임원 지원금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논란이 시작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제보된 글을 보면 학생회비로 임원에게 장학금이 주어진다는 것만 알 뿐 공인된 장학금이 아니라 임원에게 지원금이 따로 지급됐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생회비를 거둘 당시 학생회비의 쓰임이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회비를 거둘 때 쓰임이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네, 또 기사를 보면 학생회장의 답변에도 많은 학우들이 대처미흡을 지적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학생회장은 학우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SNS 댓글을 통해 답변을 했습니다. 학우들은 12월에 열리는 종강총회에서 회칙 개정이 이뤄진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회비의 임원지원금 사용 논란에 대해서 학생회 측에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나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군요. 또 더불어 학생회에 속하지 않는 학생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과대표, 이 학생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런 사실은 상식적으로 지원금이 학생회의 복리후생비라는 그런 앞선 설명과 논리적인 모순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과가 이뤄졌나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카페에 공식적으로 올린 글을 보면 과대표의 선출 방식이나 운영 업무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랬군요. 그렇다면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관행이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한 것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 제정될 복리후생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회와 과대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사를 보면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학생회 그리고 학년 대표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학생회장이 논의 안건에 의결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총회 참여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러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 문제를 떠나서 의결을 하지 않고 내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종강총회 때 안건에 다시 넣는지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회의 후 결정이 된다고 임시총회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참여자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논란이 거셌던 임원지원금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될지 앞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혜령 기자였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10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교내 웰니스 센터의 액티브 필라테스와 요가 강좌가 10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2017학년도 제2학기 학생 포상 대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9월 27일 자연과학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부교육 실태조사가 10월 13일까지 연장 진행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하나하나의 촛불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모여 합리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며 경우에 따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대개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권리를 얻게 됐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나 연관지어보자면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내면 그보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